교재 490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490페이지 보면 이제 제목이 합병 및 분할에 대한 특례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합병에 대한 특례를 보시면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합병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체계. 합병이 한번 안 해놓으면 계속 안 해요. 그래서 2차 시험 볼 때까지 안 나오길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끝낸 친구들이 많아서 해놓으면 굉장히 쉬워요. 자, 한번 볼게요.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를 피합병 법인이라고 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흡수합병은 존속이고요. 신설합병은 새로 합병 법인이 새로운 법인으로 출연하게 되는 거죠. 이걸 신설된 회사, 이게 모두를 합병 법인이라고 합니다. 합병이 있게 되면 피합병 법인은 모든 순자산을 합병 법인에게 자 동그라미 양도하는 거야. 양도. 그리고 합병 법인의 주식 등의 대가를 받아 주주에게 즉시 교부하고. 이해하셨죠? 결국 현물 출자와 동일하다. 그 법적 실체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과세 문제가 거의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합병 법인은 양도니까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가 되는 거고, 순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우린 주식을 주는 경우만 배웠지만 현금 등을 교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병 대가 안에는 지금 주식 플러스 현금, 그걸 합병 교부금이라고 불러요. 뒤에서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법인세를 대신 대납해줘도 역시 마찬가지다. 양도가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피합병 법인의 주식이 소멸되고 그 대가로 주주에게 합병 교부 주식과 합병 교부금을 줍니다. 그러면 의제 배당에 대해서 주주가 법인이라면 법인세, 개인이라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자, 오른쪽 가보면 합병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체계는 피합병 법인에게 축적된, 자, 거기 밑줄 가볼게요. 미실현이익. 지금까지 아까 봤던 예로 들면 토지의 장부가액이 있었는데 시가만큼 계속 올라왔지만 미실현 됐었던 거잖아요. 그럼 미실현 이익을 합병을 계기로 관련 당사자에게 실현되었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자, 밑줄 형식적 조직 개편. 이게 인격이 합일되는 형식적 조직 개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매수하고 지분통합, 이 두 가지 이제 관점이 있는데, 적격합병은 지분통합 관점인 거고 비적격합병은 매수법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식적 조직 개편에 지나치 않은 적격합병 경우에는 피합병 법인의 미실현 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병 당시에 관련 당사자에게 무거운 조세 부담을 즉시 지우는 것은 원활한 구조 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현행법인세법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에 대해서 각종 조세에 대한 자 밑줄 과세 이연이더라. 그러니까 합병은 영원히 과세 안 하는 게 아니라 과세 이연 제도입니다. 참고로 적격합병 요건을 만족했는데 내가 적용 안 받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적격합병으로 갈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적격합병은 납세자의 요건 충족 시 선택사항이다 라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가지 요건을 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사업 목적의 합병해야 돼요. 우리나라 세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해외 외국의 케이스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조세 회피를 위한 합병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비즈니스 통합을 위한 합병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세 회피라는 게 주관적 의사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세 회피 목적을 따로 두는 어떤 법령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그래서 이게 사업 목적의 합병이라는 건 단순합니다. 자, 내국 법인이요. 합병하면 되는 거고 1년 기준입니다. 합병 등기일 전에 1년 이상 사업을 하던 법인이라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합병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 법인 간의 합병이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조항이 하나 있어. 스펙이라고 있어.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만들어서 바로 합병해도 돼. 스펙이라는 게 있어서 기업 인수 목적 합병 회사는 처음부터 1년 이상 요건 필요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자,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가 지분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 두 번째가 지분의 연속성.
자, 이게 뭐냐? 자, 회사의 주주들이 있잖아요. 주주들이. 자, 한번 볼게요. 합병법인이 있고 피합병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 명의 주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주 A, B, C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주 A가 한 80% 지분 가지고 있고 10%, 10%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합병법인의 주식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거지. 여기서 주식과 돈, 합병, 교부금 이 두 개가 같이 나갈 건데 저는 주식으로만 받을게요. 저는 돈으로 받을게요. 이럴 수가 있어요. 특히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럼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 내 거 돈으로 줘, 돈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주식으로 받고 일부는 돈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대신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최소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사람, 이 80% 이상의 사람들은 지분율이 떨어지면 안 돼. 합병 전에 이 전체 100% 중에 이 사람들의 지분율은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회사 간의 합병이지만 지배주주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적격 합병에서 아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법문의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해서 받는 합병 대가의 총합계 중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거기까지 끊어보시고 그래서 합병 대가 중 주식의 비율이 합병 대가 중 80% 이상이어야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를 가지고 보는 거야. 이거 지분율은 조금 이따 나오는 거 다시. 전체 주식의 가격이 800이고 교부금이 200이다. 그러면 전체 합병 대가가 1000이잖아요. 그 중에 주식으로 가는 비율이 몇 프로야? 80% 되는 거죠. 그러면 적격 합병의 요건을 갖춘 거야. 근데 합병 대가가 토탈이 얼마냐면 1000이야. 근데 주식이 700, 합병 교부금이 300이야. 그러면 이거는 실현되는 거야. 지금 과세 이연할 수가 없어. 일부 현금화 시켰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주식이 합병 대가의 80% 이상이어야 하고 두 번째 봅니다. 로서까지 끊었고 피합병법인의 일정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즉 말이 어려운데요. 지배주주는 주식 배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즉 쉽게 얘기하면 지배주주는 자신의 지분율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이해하시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 동그라미 2번부터인데 피합병법인의 일정 지배주주 등이 합병 등기에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된다. 즉 세 번째는 지배주주가 50% 이상 처분하지 말 것. 자, 좀 어려운데 자 보세요. 여기까지 끊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 첫 번째는. 자, 합병 등기일이 있을 거 아니야. 자, 합병 등기일이 이날이야. 이날. 합병 등기일 이후에 합병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 사이에 지배주주 있죠. 지배주주. 그 지배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하면 안 돼. 조금은 해도 돼. 얘네들이 주식을 새로 받았을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근데 몇 퍼센트 이상 처분하면 안 돼? 50% 이상 처분하면 안 됩니다. 요게 두 번째 요건. 근데 왜 이걸 나누냐면 지금 이 적격 합병이 되면 과세 주체 3명이 다 과세 이연을 받아. 첫 번째는 피합병법인, 두 번째는 합병법인, 마지막으로 주주들. 피합병법인의 주주. 의제 배당을 과세 안 해줘. 그런데 아까 지배주주 있고 나머지 주주들 있었잖아요. 나머지 주주들은 합병 총회를 할 거 아니야. 그때 가서 찬성표도 던졌어. 근데 그리고 나서 합병하고 나서 이 새끼가 팔고 나가. 그럼 자기만 세대는 거죠 지금. 자신의 의사결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것까지는 합병 총회 할 때 다 결정되잖아요. 근데 이 뒤에는 자신의 의사결정과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요건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적격합병 요건만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요건은 누구에 대한 요건은 안 돼요. 의제 배당에 대한 과세 이연을 받는 다른 주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꽃 표시 하나 있는데 맨 아래 당구장 표시 하나 있잖아요. 피합병법인 주주 의제 배당에 대한 과세 이연 요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적격합병 요건이고, 이 뒤에는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적격합병 요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사업의 계속성.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사업을 계속해야 돼요. 사업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사업을 계속해야지 이게 뭐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사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거지. 이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느냐? 사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조세피 목적으로 자산을 팔기 위한 행위였을 거 아니야. 사업을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과세 합병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가면 돼요. 그래서 합병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한다. 자,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 보통 회사들이 합병 등기를 제일 언제 많이 할 것 같아요? 보통 제일 많이 하는 날이. 이날 제일 많이 합니다. 이날. 이해하셨어요? 실무적으로는 12월 30일 날 많이 해요. 31일도 아니고 세법 때문에 그런데 30일 날 사실 많이 하는데 하루만 버티면 되죠? 다 적격합병 아니야. 그죠? 지금 적격합병의 요건은 합병 당시 우리가 배웠던 과세 이연에 대한 문제야. 왜냐면 그 해에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도 내야 되고 합병 법인의 법인세도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건 합병 당시에 대한 적격합병 요건이고, 그 뒤에는 뭐가 발생하냐면 사후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이해하시겠어요? 사후관리 기간이라서 2년 또는 3년, 뭐 5년,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후관리 기간에 대한 규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합병 당시에 과세 이연 요건을 배우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교재 저 뒤에 가보면 사후관리들이 있어요. 구경 잠깐 해볼게요. 좀 뒤로 가셔야 되는데, 한참 뒤로 가셔야 되는데, 잠깐 왜 안 보여? 과세 이연 중단 나옵니다. 교재 514페이지 잠깐 보시면 토할 것처럼 생긴 것들이 있죠. 그렇죠? 514페이지 보면 적격합병 과세 이연에 대한 사후 관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적격합병 하면 자산 조정 개정하고 과세 이연 시켰잖아요. 걔를 사후 관리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어. 그리고 오른쪽 양가로 3번에 가보면 가장 중요한 게 3번인데 폐업 등으로 인한 과세 이연 중단이라고 돼 있죠.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사업을 계속 안 해. 그러면 과세 이연됐던 걸 한꺼번에 과세하겠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게 폐업 등으로 인한 과세 이연 중단이고, 보니까 합병 법인은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러니까 요 사업연도 다음 개시일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에 과세 이연 중단 사유가 생기면 과세 이연했던 금액을 일시에 입금에 산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시에 입금 산입할 수도 있다. 그게 3번 규정이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규정입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이제 앞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계속성까지 배운 거고, 네 번째를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합병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 보면 왜 하는 거예요? 합병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다운사이징 아니에요. 다운사이징. 사람을 좀 내보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합병하고 나서 다 잘려. 그래서 우리 세법이 오히려 합병에 대한 과세 이연 체계를 두면은 우리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용 승계 요건을 근래에 추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용 승계 요건을 두게 된 겁니다. 고용 승계. 그래서 나머지 사후 관리 기간은 2년인데 고용 승계만은 3년으로 하고 있어. 실제 법이 사후 관리 기간도.
자, 그럼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볼게요. 3번 고용의 연속성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을 보면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이고, 자, 이 얘기가 뭡니까? 피합병법인이 있잖아요. 법인에 합병 전에 100명이었어. 그 중에 몇 퍼센트는 데리고 와야 돼? 80% 이상은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80% 이상은. 그리고 이제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해 달라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사후 관리가 되면 조금 문구가 달라져. 비교해서 한번 먼저 볼게요. 지금은 여기는 타겟이라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이 타겟 컴퍼니의 직원이 80% 유지가 되면 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타겟 컴퍼니의 사람들만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 합병 법인 사람들도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피합병 법인만 가지고 보지만, 자, 봅니다. 저쪽 사후관리 아까 514페이지였나요? 그쪽에 고용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 쪽에 515페이지.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게요. 폐업 등으로 인한 과세이연 중단에서. 자, 동그라미 3번을 보니까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 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 법인과 합병 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수의 합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이해하셨죠? 사후관리 기간에는 피합병 법인이 있고 합병 법인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합병 법인 근로자가 200명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사후관리 기간에는 몇 명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야? 300명을 가지고 80% 룰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1차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사후관리에 대한 지문들이 많이 나오고, 객관식에 이 사후관리에서 요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위에 동그라미 1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사후관리, 사업을 폐지하면 안 되는 거죠? 사업을 폐지 요건이 2년인 거고, 동그라미 2번은 지배주주가 떠나도 안 돼요. 지배주주가 아까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었죠? 합병 등기일 현재 사후관리 기간 여전히 2년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고용만큼은 우리 정부가 3년으로 하고 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우리는 적격 합병이라고 하는 거고, 적격 합병에 있어서 요건 중에서 한 번만 노란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의제배당에 대한 적격 과세 이연 요건은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합병 총회 당시에 있을 수 있었던 거, 이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아니라 그 앞에 고용승계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파란색으로 친 부분만 그렇다. 근데 기본적으로 합병일 당시, 합병 등기일 당시 80% 승계는 합병 총회에서 나올 수 있지만 그 뒷단은 책임 못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뒤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주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 1번. 거기 삼각 합병의 경우에는 블라블라 있죠. 자, 이것도 말문제로 나올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상법 배우면 삼각합병 배우지 않아요? 삼각합병이 뭡니까? 당사자 3개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 모회사 있고, 완전 모회사 있고, 완전 자회사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자회사가 합병법인이 되고 피합병법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고 합병을 하는데, 주식은 원래 합병법인의 주식을 줘야 되는데 합병법인의 주식을 신주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죠. 이걸 삼각합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삼각합병의 경우에는 법조문만 보면 합병법인의 주식을 80% 이상 주라고 했잖아요. 그때 80%를 완전 모회사 것도 넣어줘야지, 그래야지 적격합병 요건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삼각합병의 경우 합병 대가 총 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가액이 80%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 경우도 인정이 되더라. 자, 넘겨보겠습니다.
세부 사항이 있는데요. 그거는 뒤에 나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포함 주식이에요. 우리 유인물도 나중에 볼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거기 첫 번째 있는 박스 있죠, 박스. 박스만 체크해 두시고 뒤에서 보기 할 거예요. 첫 번째 있는 세부 사항에 있는 박스 있죠? 거기 보니까 양가로 1, 양가로 2 있잖아요. 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 지배주주 등인 경우 나뉘잖아요. 그것만 체크만 우선 해 주세요. 자, 오른쪽에 세부사항에서 두 번째 세부사항 하나 보겠습니다. 자, 사업의 계속성 요건 판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에, 자, 자산을 50% 이상 처분해도 사업을 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사후관리 조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제목을 보겠습니다. 합병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 제도. 자, 여러분들 합병은 적격 합병이 원칙이에요, 비적격이 원칙이에요? 비적격이 원칙인가? 합병은 원래 과세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구조조정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격 합병의 경우 과세 이연하는 겁니다. 그럼 과세 체계는 원칙적으로 뭐를 설명하겠어요? 과세 체계니까 비적격 합병을 원칙으로 설명을 하겠죠. 이해하시겠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요약서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게 한계가 있어. 제 개인적인 생각, 요약서, 우리도 이제 객관식 하면서 요약서도 보고 그러지만 그거는 기본서를 혼자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보는 게 훨씬 좋지, 이 기본서를 볼 수 없는 능력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세무회계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뭐 회계사 보시는 분들 세무회계 할 때도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기본서를 찾는 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요약서에 집중하지 말고 이 기본서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읽을 줄을 모르는 거지. 보면 두렵고 이거 두꺼운 책 이것이 비계인데 이런 생각만 하고 이러면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보니까 피합병 법인에 대한 양도손익 법인세가 먼저 나오는 거죠. 자, 먼저 목차를 보는 거예요. 저 뒤로 넘겨봅니다. 그래서 피합병 법인 얘기가 겁나 많네. 그리고 나서 497페이지 가보니까 합병법인 얘기하네. 합병법인의 키는 뭐냐면 승계받은 자산이 무슨 가액이냐 이거지 결국. 그리고 매수 차손익이 생기냐라는 거고, 그 매수 차손익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쭉 넘겨보면 마지막으로 503페이지가 보면 누구 얘기하는 거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선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어떻게 과세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제 배우는 거다. 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비적격 합병 나와 있습니다. 교재 493페이지 보시면 피합병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자, 이게 상법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야. 합병을 하게 되면 피합병 법인이 해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 법인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양도하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현물출자에서 양도하는 겁니다.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법조문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현물출자설에 맞춰서 양도를 보겠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것은 합병 시 순자산의 포괄적 이전을 마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현물출자로 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물출자에 밑줄 그시면 되고, 대신에 이게 합병이 합병 대가를 주식으로만 꼭 주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뭐로 주게? 돈으로 일부 주잖아. 그걸 합병 교부금이라고 하고, 그 합병 교부금은 과세를 시켜야 돼. 걔는 매각 거래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가로에 있는 말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법인세법은 그 양도손익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 법인이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그게 의제사업연도가 되겠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가 원래 사업연도였는데 합병 등기를 7월 1일을 한다라고 하면 합병 등기일까지가 하나의 과세 기간이 돼서 마지막 법인세에다 요걸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도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냐? 양도가액이 있겠죠. 그것과 순자산의 가액이 있겠죠. 그 둘의 차이가 됩니다. 참고로 순자산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을 얘기하지 않아요. 세무상 장부가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순자산 장부가액에는 유보가 있다라면 가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순자산 장부가액 옆에다가 세무상
순자산 장부가액 하나 써두시고요. 세무상 가액이에요. 그래서 유보를 가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세법 전에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다 장부가액은 세무상 가액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표가 나와 있는데 양도가액이 만약에 순자산 장부가액보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발생할 거고, 뭐 극단적인 경우지만 양도가액이 순자산 가액보다 작다라면 양도 차손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순자산 장부가액은 자기자본 총액과 같은 것인데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불입자본은 주주등이 출자한 금액이며 유보이익은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 잘 볼게요. 피합병법인의 장부를 보니까 자본금이 있고 주발초가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어. 그럼 이미 다 과세가 돼서 자산으로 형성돼 있는 거죠. 결국 과세되는 부분은 미실현된 이익, 얘만 과세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시면 이 경우 양도가액과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차액은 과거 피합병법인의 각 사람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미실현 손익이 합병 시 자산의 양도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양도 차익을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를 종결하는 것이다. 이처럼 양도 차익은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대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므로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주 옛날엔 청산소득으로 과세했지만 지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와보겠습니다. 그럼 피합병법인은 결국 과세를 어떻게 하는 거냐? 법인은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장부가액, 이건 세무사항을 얘기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유보 등을 가감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양도가액이지. 양도가액. 우리는 비적격 합병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양도가액은 첫 번째는 주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식. 그리고 또 뭐를 받을 수 있냐면 합병 교부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병 교부금도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포합 주식이라는 거예요. 포합 주식. 자, 이게 뭔지 한번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포합 주식. 보통 합병을 하기 전에는요, 합병법인이랑 피합병법인이 생판 모르는 애들이 합병할 수도 있지만 서로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 서로. 그래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을 일부 사놓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사놓는 거야. 그래서 피합병법인의 주주 현황을 보니까 갑이 예를 들어서 80% 가지고 있어. 합병법인이 A라고 하면 A가 20% 가지고 있어.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합병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지.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신주를 발행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자기 주식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여기에 신주를 굳이 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지. 발행 안 해도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주식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800주를 줘. 주당 10,000원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럼 합병 대가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금이 없다고 했을 때 주식에 넣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800만 원이 합병 대가냐? 라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 합병하기 전에 사두기만 하면. 실제 양도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양도가액이 없는 거로 나올 수 있잖아. 주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포합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실제로 배정하는 주식이 없더라도 무조건 배정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200주를 준 바 없어도 간주해서 양도대가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교부 간주라고 하는 거예요. 교부 간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나중에 2차 때 만나게 됩니다. 잠깐만 소개시켜 드리면 주식하고 현금 섞을 수도 있지.
그럼 얘도 주식 준 것처럼 보는 건 맞는데 현금도 준 것처럼 볼 것이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일설이설이 있어. 나중에 가보면. 실제 학원마다 설이 조금씩 달라요. 그건 나중에 2차 때 공부하시고 어쨌든 포합 주식에는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무조건 간주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나중에 가면 주식을 교부한다고 간주하고 있으니까 현금은 교부한 게 아닌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설이 있고 어떤 설은 아니다. 그게 취지에 맞춰서 현금도 교부한 것처럼 봐야 된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양도가액 배우고 있는 거고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은 실제로 교부한 합병 대가의 주식 그리고 합병 교부금 포합 주식도 포함되더라. 자, 세 번째 이건 또 뭐냐? 자, 합병을 하면서 마지막에 비적격 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이 내야 되는 법인세가 있겠죠. 근데 피합병법인은 의제사업연대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를 하긴 하되 실제 납부할 당시에는 소멸돼 있잖아요.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만 합병 국세기본법에 보면 피합병법인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는 합병법인이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인세를 누가 내는 거야? 합병법인이 내겠죠. 실제는 누가 냈어야 되는 돈인데 피합병법인이 내야 되는 돈인데 나의 법인세를 누군가 대신 내준다면 그거야말로 내가 대가를 받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양도를 하는데 양도가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10억에 팔았어. 그래서 양도가액 10억이라고 주장하는데 저쪽에가 양도세를 대신 내준대. 그럼 양도세 대신 내주는 금액까지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인세도 여기에 합병 대가에 넣습니다. 양도가액에. 그래서 피합병법인에 법인세도 여기에 넣더라. 이 세 가지가 들어온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 이 양도가액이 결국은 누구의 이 주주 갑에 걔는 의제배당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의제배당. 이해하시겠죠? 의제배당이라는 건 자신의 주식이 소멸되고 실제로 받는 대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들어오겠지. 의제배당 계산할 때. 이거는 어차피 관심 없는 거지. 개별 주주로 계산하니까. 근데 얘가 문제가 되지. 이해하셨어요? 얘도 의제배당 대가로 볼 수 있느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선 자기 법인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는 얘는 대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는 대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교재 잠시 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을 계산할 때 표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합병으로 받은 대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지금 두 개를 더하고 있어요. 하나는 합병 포합 주식에 대한 합병 교부 주식 교부 간주액이라고 돼 있죠. 또 하나는 피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법인세 등 옆에다 놓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주주에게는 합병 이거 마비 급해서 합병 대가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주주에게는 합병 대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주의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공식을 잠시 가서 구경해 보겠습니다. 래퍼 하시고요. 몇 페이지로 가느냐?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이 있었죠 아까? 교재 503페이지 가볼게요. 503페이지 가보니까 주주의 의제배당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파란색 음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금액은 합병 대가에서 소멸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할 텐데 그때 합병 대가는 아래 박스에 있죠. 합병 교부 주식 가액에 합병 교부금만 더하지 법인세는 더하지 않습니다. 옆에 법인세 X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의미 이해하시겠죠? 법인세 더하지 않더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49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합병 대가란부터 가볼게요. 합병 대가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지급받는 합병법인의 주식, 뭐 삼각합병은 차치하고 주식의 가액 이걸 합병 교부 주식이라고 하고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가액을 포함한다. 이게 만약에 금전 대신에 뭐 땅 주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합병 대가에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다만 합병 법인이 합병 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 법인의 주식, 이걸 포합 주식이라고 해요. 포합 주식의 정의 아시겠죠? 포합 주식. 근데 이제 뭐 회계학이나 이쪽에는 뭐 포락 주식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게 포합 주식 같은 말이에요. 포합 주식이라 하는데 이러한 합병 포합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 포합 주식에 대하여 합병 교부 주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합병 교부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 교부 주식 가액을 계산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도의 취지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자 가보겠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만약에 이걸 주지 않으면 양도손익이 과소계상되기 때문입니다. 자, 순자산 장부가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순자산 장부가액인데 이 순자산 장부가액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세무상 가액으로 하기로 한 거죠. 세무상 가액. 근데 여기 보면 피합병 법인의 법인세도 더하듯이 피합병 법인이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환급 받는 금액은 더하는 거. 청산소득 계산할 때가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파란색 순자산 장부가액은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 부채 장부가액 총액에서 법인세 환급세액을 더한다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꽃표시 보면 순자산 장부가액은 자 밑줄 긋습니다.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 다 가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적격합병이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적격합병은 과세 이연하니까 피합병 법인의 양도손익이 얼마가 되도록 만드는 거야? 0으로 되는 게 적격합병이죠. 그러면 적격합병에서는 양도가액을 뭐로 의지해버리면 되겠어요?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곧 양도가액이다. 실제 주식의 시가와는 전혀 무관하게 아예 의지해버리는 겁니다. 자, 가보면 적격합병, 피합병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서 발생한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피합병 법인의 합병 등기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자 밑줄 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선택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세 이연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피합병 법인이 비적격 합병 시 받은 양도가액이 순자산 가액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지만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0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양도가액을 뭐랑 일치시켜 버린가? 순자산 장부가액과 일치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법인세 원래 어렵잖아요. 접대비 이런 거 1차 시험에 풀면 실수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높아. 근데 합병 틀릴 수가 없어. 개꿀이야 개꿀 진짜. 2차 시험에 나와도 너무 쉬워. 이게 예외가 별로 없어. 그냥 고개 딱 맞춰서 하기만 하면 돼. 제일 어려운 게 포합 주식 케이스밖에 없어.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별표 칩니다. 밑에 꽃표시 나와 있잖아요. 별표 치고 말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무조건 양도손익 제로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제로로 할 수 있는 경우. 자, 어려운 게 아니야. 자, 보세요. 완전 모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 자회사가 있어요. 둘이 합병하는 거야. 둘이. 얘가 100% 가지고 있는데 그냥 한 실체를 만든 거야. 원래가 하나의 실체였던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요 둘이 합병하면 무조건 적격합병이야. 이해하셨죠? 거기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1번 내국법인 완전 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 완전 자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법인에게 합병되거나 완전 자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좀 역합병 이런 개념인 거고,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의 합병 완전 자법인 간의 합병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완전 자법인이 있을 수 있잖아. 두 개가. 얘 둘이 합병시킬 수도 있죠. 그럼 어차피 주주는 똑같은 거잖아. 이런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적격합병이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 봤었던 이 네 가지 요건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적격합병입니다. 네 가지 요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적격합병.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자, 적격합병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활동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합병 등기일 현재 순자산에 남아있는 미실현 이익 이해하셨죠? 을 과세소득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carryover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요. 세부사항이 있어. 자, 세부사항 제목 전 페이지 다시 한번 제목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 이연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부득이한 사유. 한두 가지만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자, 지분의 연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죠. 지분의 연속성이 충족돼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피합병법인의 일정한 지배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50% 미만 처분하면 괜찮다 이거야. 5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되는 거고. 자, 밑에 아래 3번 가봅니다. 3번 양가로 3번 쭉 내려가 보면 고용 승계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죠. 첫 번째 얘네가 망한 거예요. 회생계획 인가 중인데 어떻게 사람을 유지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회생계획 인가 유지 또는 파산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회생계획 인가 들어가서 파산되면 이거 유지 못하겠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양가로 2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가보면 이제 합병법인입니다. 합병법인. 합병법인의 핵심은 뭐냐면 피합병법인 이렇게 양도손익에 대한 문제라면 합병법인은 순자산을 어떻게 승계하느냐가 제일 문제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순자산의 승계. 자, 원칙은 뭐로 한다? 시가로 승계한다. 그러나 예외로 적격 합병이면 뭐로 승계한다?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의 피합병법인의 이 자산에 묻어 있었던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유보가 있을 수 있죠. 유보. 그 유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이 시가로 승계하면 그 유보 다 떨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유보는 승계되지 않아. 근데 장부가액을 승계하면 그 장부가액 그대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유보도 승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보 승계. 이 경우에는 유보 승계 원칙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적격합병이면 유보 승계 되는 겁니다. 비적격합병에서도 유보 승계가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나 봐. 예외적으로. 이해하셨어요?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계정별로 다른데 채권은 유보 승계 해줘. 채권. 그래서 그 채권이 대표적인 게 대손금이죠. 그래서 대손금이나 퇴충 관련된 거 있죠. 대손이나 퇴충 관련된 건 해줘. 대손, 퇴충. 해준다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교재 가보겠습니다. 비적격 합병.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 등기일 현재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즉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취득하여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취득하고 부채도 시가로 인수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대신 합병 대가와의 차익이 발생하겠죠? 그게 매수 차손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순자산 시가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차익이 발생하고 그 차익을 합병 매수 차익 또는 합병 매수 차손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자, 매수 차익은 설령 비적격 합병이라도 일시 과세하지는 않더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이 박스에서 합병 등기일부터 5년 60개월간 균등 분할 입금사인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정은 별게 아니라 회사가 매수 차익으로 계상해놔도 어떻게 하는가? 원칙적으로 다 입금 불산입하고 60개월 동안 입금 환입한다는 얘기죠. 아래 매수 차손 있죠? 매수 차손도 곧바로 모두 송금 인정할 수는 없고 60개월 동안 균등하게 송금 산입을 하는데 이것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송금 산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가보시면 합병 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분할 손금산입까지는 이해가 돼. 그리고 회계 처리를 합병 매수차손으로 비용 계상했다라고 하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송금 불산입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잠깐만 볼게요. 세무조정 박스에서 두 번째 있는 거 합병 매수차손 만일 비용 계상하면 세무조정 매수차손 원인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영업권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일단 유보해 놓는 거야. 이 영업권이라는 게 합병 매수차손에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권이 아닌 경우에는 영원히 송금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송금 불산에 기타 사유출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을 거야.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교재 조금 어려운 건데 412페이지 잠깐 가보겠습니다. 412페이지. 자,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412페이지에 가보면 무슨 얘기했냐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있어요. 그 안에 무형자산 안에 동그라미 1에 영업권이 있고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동그라미 제외. 영업권은 상각 못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대법원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세법은 영업권이라는 거 인정 안 하는 거야. 그건 회계상 개념이라는 거야. 니들끼리 놀아, 니들끼리. 우리는 영업권과 다르게 새로운 개념이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매수차손이고 사업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영업권이 매수차손과 계정만 다르다고 보면 우리 교재 다시 49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 영업권을 일단 송금 불산입하고 송금 산입하잖아요. 5년 동안. 그 영업권이 뭐라고 그냥 간주하는 거야. 매수 차손이라고 간주하고 세무 조정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세무 회계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영업권 인정이 안 되니까 회계처를 영업권을 잡아놨으면 송금 산입을 먼저 해. 그리고 송금 불산입으로 매수 차손을 띄워. 똑같은 계정을 띄우고 그리고 매수 차손을 5년간 송금 산입해 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더라.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무조정은 어렵지 않아. 매수 차손으로 비용 처리해놨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매수 차손 대신에 회사가 회계 처리를 영업권으로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영업권으로 해놨으면. 그럼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니까 우선 송금 산입을 해놓고 동시에 송금 불산입으로 매수 차손을 해놓으면 양쪽 조정이 되는 건 똑같죠. 그리고 우리는 매수 차손이라는 이름을 5년 동안 균등하여 손금 산입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하더라 이거지. 무식하게. 지금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내려옵니다. 합병 매수 차익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아까 그 느낌 아시겠죠? 매수 차익은 저쪽 애들이 팔고 싶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게 산 거잖아. 기업회계에서는 이를 염가 매수 차익 단기 수익으로 인식을 하죠. 법인세법에서는 합병 매수 차익을 합병 시점에 일시 과세하면 합병법인의 세부담이 무겁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을 이연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매수 차익을 세무조정 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 등기일이 사업연도부터 합병 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60개월 동안 입금 산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산식이 60개월분에 해당 사업연도에 월수를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 아래 한편 매수차손은 나왔죠. 매수차는 그 발생 원인이 영업권인 경우에만 송금으로 인정되는데 이 영업권의 의미는 사업상 가치가 있다는 걸 녹여서 이렇게 저자분이 표현하신 거고 세법상은 매수차손입니다. 여전히. 여기서 영업권이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상호 거래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밑에 보면 파란색 합병법인이 영업권을 그 세무조정 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 등기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 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거기 박스를 보시면 되고 그러나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아래 저 밑에 가면 그러나 있어요. 매수차손 발생 원인이 영업권이 아닌 경우엔 자산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송금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세무조정도 기타 사유출로 아예 그냥 처분했었습니다. 자, 이제 적격합병이 되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 누구 배우고 있어요? 합병법인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합병법인의 순자산 승계는 시가로 하고, 그러다 보니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발생하면 매수 차손이 생기는 걸 배웠고, 이제는 합병법인의 순자산 승계와 관련해서 적격합병인 경우 어떻게 하냐 이거야. 적격합병이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고 했었죠. 그 내용 이제부터 배웁니다. 자, 가보면 적격합병.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자 밑줄, 양도가액을 뭐로 하는 거랑 똑같아. 장부가액으로 양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 등기일 현재 시가로 계상할 때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은 자산 조정 계상한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회계 처리는 시가로 할 거거든. 근데 세법은 뭐로 하기로 했어? 장부가액으로 하기로 했죠? 그럼 세법과 회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봤던 자산의 임의평가 증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임의평가 증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자산조정 계상한 거에 대해서 우리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조정 계정은 세무상 자산 부채별 차가감 평가 계정에 해당하므로 합병법인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 되는 셈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예제 8-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존속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멸 2001년 1월 1일 흡수 합병하였는데 그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자료가 소멸의 합병 직전 재무상태표입니다. 항상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 재무상태표의 금액은 응당 당연히 장부가액으로 제시가 되어 있겠죠. 합병 전이니까. 그래서 자산 5천, 부채 2천. 그럼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3천인 회사인 거죠. 두 번째 자료를 보니까 합병 직전 소멸자산, 소멸 주식회사 피합병법인인 소멸의 자산부채 관련 유보는 없습니다. 세 번째, 소멸의 순자산 시가. 자, 거기다 밑줄 긋던지 형광펜 치면 되겠죠. 시가가 얼마입니까? 4,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컨셉으로 본다면 얼마짜리인데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3천짜리잖아요. 그런데 시가는 얼마라는 거야? 4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밸류는 3천짜리인데 공정가치는 4천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존속은 소멸 주주,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했고 합병 교부금, 돈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 케이스로 나눴는데 적격과 비적격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비적격인 경우에는 3,500원 준 거로 얘기를 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중간에 합병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잘 모르겠는데 비적격 3,500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를 하는데 법인세를 20%라고 가정하고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외에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다음 각 케이스별로 물음에 답하시오. 자, 케이스 1번이 비적격 합병입니다. 그다음에 밑줄 그어놓고 우리 비적격 합병 할 거예요. 소멸의 양도 차익과 존속의 합병 매수 차익을 한번 계산해 보래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보니까 존속이 소멸의 장부를 지금 가져오면서 시가로 승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기존의 장부가액이 5,000원이었지만 6,000원, 1,000원 더 뻥튀겨서 지금 승계하는 거죠. 부채는 그대로고. 그리고 오른쪽 회계 처리를 보니까 자본금하고 주발초를 합쳐보세요. 자본금 2,500과 주발초 1,000을 합치면 3,500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식을 준 거죠. 주식을. 지금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합병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도 지금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 법인세가 얼마였어요? 125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양도가액 혹은 합병 대가는 법인세 125원까지 합친 3,625원이 정확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법인세까지 승계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양도손익은 얼마가 돼요? 소멸의 양도손익은 625원이 양도 차익이 되는 거고요. 여기 매수 차익이 있겠죠. 4,000원짜리인데 돈 얼마만 준 거예요? 3,625원만 준 거잖아요. 그러면 375가 매수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넘겨보시고요. 케이스 2번입니다. 만약에 이게 적격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손익과 자산조정 계정 총합계를 얘기해버려요. 자, 적격 합병이면요. 양도가액을 얼마 보기로 했어? 장부가액으로 그냥 보기로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도손익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제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케이스 2번에서 지금 양도손익은 제로가 된다. 근데 자산조정 계정은 얼마냐라는 거야. 너무 쉽죠? 5,000원짜리 자산을 얼마로 지금 승계했습니까? 6,000원 시가로 승계했죠? 그러면 6,000원을 자산조정 계정으로 두면, 아니, 1,000원을 자산조정 계정으로 두면 되겠죠. 5,000원과 6,000원의 차이야, 별게 아니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산조정 계정은 이 두 개 합계액이에요. 요게 자산조정 계정 이렇게 되더라. 이해하시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산조정 계정 1,000원 되더라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연구 502페이지 가보면 연구에 지금 배운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625, 375, 1000 이해하시겠죠? 이제 피합병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제 과세를 얘기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피합병 법인 주주는 아직까지 배운 바 없는 거죠. 의제배당 과세해야 되는 거고, 자, 요거는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